어제 저녁에 저랑 그 산책 하시다가 카카오 블랙 택시 기사님하고 무슨 썰 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셔가지고 찍자고 하셔가지고 그게 무슨 뭐 부동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싶어서. 제가 2주 전쯤 카카오 택시 블랙을 탔어요. 그 차를 타고 이제 회사를 오고 있는 중에 그 기사분이랑 얘기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사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기사분이 그 카카오 택시 블랙을 하고 있으면서 이걸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걸 하고 있으면서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 갑자기 띠로리인데? 쉽게 믿기 어렵잖아요. 예.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4,500이 넘어요. 일단은 이분은 70대였고 그러면서 카카오 택시 블랙해서 4,500이 넘고 본인 총소득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드문 일이죠. 그럼 여기서 카카오 블랙 그 기사님은 기사로 하셔가지고 한 5,600 이상 번다는 얘기인가요? 기사님 꽤 많이 버시네. 월세가 정확히 얼마인지 뭐 이게 5대5인지 6대4인지 4대6인지 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건 합해서 1,000만 원 이상 벌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봤으니까. 아니 갑자기 대뜸 월세 받으세요? 얼마 받으세요? 건물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타면 사실은 전 물어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카카오 택시 블랙을 타서 이제 그 비싸잖아요, 택시가. 그래서 정말 그 비싼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매너가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뭐 좀 더 예의가 있고 적나라하게 말하면 진상이 없고 이게 저는 한 사람한테 듣고 두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게 정말 모든 카카오 택시 블랙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난 늘 궁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게 되면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시니까 예전보다 나으세요? 그전엔 뭐 하셨어요? 그전에 무슨 택시 하셨어요? 아니면 그전에 뭐 모범을 했어요? 일반 택시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또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아까 방금 내가 말했던 거 이거 하다 보면 다른 택시 할 때보다 훨씬 더 낫냐? 그 나은 게 손님들 매너가 낫냐? 매너가 낫다. 매너가 어느 정도 낫냐? 이건 거의 뭐 이렇게 사람들로 실갱이하는 일이 거의 없다. 있긴 있지만 거의 없다. 그리고 그러면 소득은 어떠시냐? 그럼 소득도 이전보다 훨씬 낫다. 어떻게 해서 낫냐? 그분은 알고 보니까 자기 집 근처에 항상 있어. 거기만 그냥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기 집 근처. 근데 자기 집 근처가 유명 호텔이 있어. 그래서 집에서 있다가도 콜 오면 나가고 쉴 때는 집에도 있고. 그럼 집에 뭐 TV 예를 들어 TV 보다가 일하려면. 와. 그리고 거기에 근처에 있는 건물에 사는 사람 중에는 자기한테 선불로 100만 원씩 내고 타는 사람이 2명이나 있대. 택시비를. 살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 본인 건물 말고 네. 자기 그 호텔 있는 쪽 거기에 100만 원씩 선불을 해놓고 자기를 이제 이용해 주는 사람이 2명 있대. 와, 되게 좀 생소한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 2명도 이제 부자인 걸로 난 알고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도 그 차도 몇 대 있는데 운전하기 싫을 때는 이렇게 그 차를 탄대. 운전하기 싫을 때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출퇴근도 그 차를 통해서 할 때도 있고 다닐 때가 많으면 기사를 쓰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 번 출근하면 예를 들어 회사에 종일 있다가 뭐 퇴근 한 번 정도 하는 내지는 어떤 날 피곤하거나 뭐 이럴 때 뭐 아니면 애 어디에 뭐 보낼 때 병원 보낼 때 이럴 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먼저 선불을 해놓고 그걸 쓴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한테 뭔 얘기를 내가 하게 되는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 가족 얘기까지 했어. 택시를 몇 분 동안 타셨어요 그때? 25분? 25분? 그 사이에 그런 얘기가 오갈 수 있구나. 내가 뭔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게끔 장을 좀 편안하게 마음을 펼쳐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이 아들이 있는데 한 25분 동안 얘기한 것 치고는 되게 많다. 아들이 있는데 결혼해서 출가를 시켰는데 네. 뭐 집을 해줬대나 전셋집을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어서 다시 본인한테 들어왔대. 며느리랑 애까지 같이. 그래서 들어와서 그러면 집이 어디세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집이 근처다.
집이 근처에 거기 뭐가 없는데? 그랬더니 건물 하나 갖고 있다. 건물을요? 언제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거지. 소장님이 움직이신 데가 뻔하신데 강남 일대인데 그럼 그분이 강남에 건물 갖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송파였어. 송파도 뭐 훈훈하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근데 왜 택시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왜 굳이 일을 하세요? 이렇게 된 거지. 자기는 집에 종일 있어봐야 이거 나와서 일하는 것도 나는 재밌고 편안하고 그렇게 힘들지 않고 사람들도 매너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아들 생활까지 본인이 해준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분한테 느낀 게 내가 많았는데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 진짜 대단하십니다. 내가 몇 번 했어. 타고 오면서. 아마 이 내용을 그분이 보시면 본인은 알 거야. 내가 그 말 했던 대단하다, 멋있다고. 왜 그랬냐면 일단은 자녀가 나가서 사업을 해서 잘 되는 게 더 좋지. 좋지. 그러니까 내 말은 자녀의 입장이고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 입장이 좋지. 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나 스스로 나를 볼 때 내 인생에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냐 없냐. 얘가 힘들어서 다시 들어올 것을 내가 지금 일구어 넣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주도권 하에 야 그래 그럼 들어와. 그리고 집에서 살면서도 본인 있고 본인 와이프 있고 아들 있고 며느리 있고 애 있지만 이 집의 가장은 누군데? 이 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장 큰 예를 들어서 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이분이잖아. 나이가 많으시지만 뭐 물론 애가 나가서 잘 돼서 했더라도 아버지가 이 정도의 그걸 갖고 있을 때 자기의 선택권이랑 전혀 없어서 애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힘들게 살아가는 거랑은 난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 그렇죠. 인생의 주도권을 본인이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 돈 있으면 인생의 주도권이야? 돈이 다야? 주도권에서 돈을 뺀 주도권은 없으니까. 저는 사실 아까 카카오 블랙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왜 매너가 좋고 뭐 진상이 없고 이런 게 왜 궁금하신가 했더니 그 이야기 중에 이제 아들 얘기 나오다가 그분이 이거 탄 사람 중에는 매너가 대부분 좋다 이제 이런 얘기 해서 그런 거네요. 아니 예전에 내가 이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나는 계속 확인해보고 싶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쪽 시장이 궁금한 거네요. 그 업계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보통은 부자들은 괴팍하고 예를 들어서 있는 사람이 더하고 더 냉철하고 짜고 스크루지 매너 없고 뭐 예를 들어서 갑질하고 이런 이미지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이 퍼져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내가 그분들한테 하면 현실과 다르다 다 얘기해. 내가 만날 때만 그러니까 그럼 고급 손님 예를 들어서 자산이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만날 때마다 그걸 물어봐.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현실과 다르다 다 100이면 100 그렇게 얘기해. 근데 만에 하나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그런 상황에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야. 사실 확인차. 근데 그분도 똑같이 얘기했어. 한 지금까지 몇 번 그런 거 보셨어요? 카카오 블랙으로만은 한 3번, 4번 되고 그 외에 고급 상품 파는 사람들이나 고급 서비스 뭐 물어볼 것까지 다 하면 한 그래도 20번 이상 될걸? 그러면 그 중에 반대편 이야기 예를 들어 맞다 개팍하다 뭐 스크루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있다. 그렇지만 비율은 적다. 일반적인 것보다 비율이 훨씬 적다. 근데 하여간 내가 그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또 느낀 게 자기 친구들이랑 이제 모임하거나 할 때 자기가 이제 낸다고 했었나? 내가 긴가민가 해.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 건강, 운동. 내가 택시를 딱 타고 나서 그분이랑 한두 마디를 했을 거 아니야.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인사하고 행동, 기어 이거였나? 그날 저거였어. EQ900. 이거 움직이는 거, 기어. 그리고 핸드폰 잡을 때 행동을 봤단 말이지. 내가 뒤에서. 굳이 핸드폰 잡는 것까지. 이거 내가 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나이가 궁금했거든. 그것도 왜 궁금하지? 참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 미안하다. 그 짐작은 뭐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분 나이가 뭐 50대구나, 50대겠지, 60대겠지 하는데 그러니까 그 50대겠지, 60대겠지를 어떻게 아냐 이거야. 나는 그분 뒷모습을 보고 있고 생각보다 노안인 사람도 있고 동안인 사람도 있잖아. 네. 근데 내가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모습도 있지만 행동. 그 행동이 안 할 걸 하고 할 걸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기어라고 쳐. 네. 이렇게 잡는 거랑
이렇게 잡는 거랑 이렇게 잡는 거랑 달라. 어. 그분의 행동에서는 힘이 느껴졌어. 이분은 나이가 많다면 상당히 기력이 있는 거고 아니면 나이가 젊다 보기보다. 왜냐하면 행동하는 거에 되게 이 힘을 느껴졌고 말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어.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게 자기 친구들 만나면 잘 못 움직인대. 뻣뻣하대. 힘도 없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운동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이 무슨 운동도 했다고 했는데 나한테 축구를 했다고 했었나? 다양한 얘기를 했지 진짜. 많이 얘기하셨네. 거의 20몇 분 동안 한 25분 뭐 이 정도 동안. 근데 내가 그분이랑 얘기하고 느낀 가장 큰 거는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이 힘이 있었고 멋있다고 생각했어. 그 집에서도 이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으니까 오늘 회식하자, 외식하자 할 수 있고 오늘 이거 먹자, 뭐 어디 여행 가자 하면 다 따를 거 아니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 아들 따라가야죠. 그렇지. 그거 안 따르기 좀 그렇지. 많이 그렇죠. 그렇지. 좀 곤란하겠지. 네. 근데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정도 상황이 되는 거, 그러니까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정도 상황이 되는 거 누구나 원할 거란 말이지. 네. 당연히. 월세 뭐 몇백 이상 들어오고 버는 걸로 1,000만 원 이상 하면서 노후를 보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물가 상승 이 정도 물가에서 봤을 때 상당히 멋있는 상황인 거지. 굉장히 훈훈해요. 근데 이분이 내가 그래서 더 이제 물어보게 된 거는 어떻게 해서 건물을 사게 됐냐? 물려받은 거냐? 그쵸. 이상하잖아. 그분이 그분은 택시 오래 하셨던 걸로 내가 아는데. 오래 하셨어. 그분은 택시 오래 하신 분이야. 내가 여러 기사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 과거가 자꾸 헷갈리는데 근데 그분은 오래 하신 분이야. 근데 어떻게 됐었냐면 집을 산 게 올랐고 집을 또 산 게 올라서 마지막에 산 거에 지금 짓고 사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게 이제 땅값이 오르기도 했고 본인이 번 돈으로 이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사는 걸로. 온전히 번 거 가지고는 그렇게 되기 어렵겠지. 근데 이제 부동산 재테크가 몇 번 되면 3번인가 4번 내가 그분이 어디 살았고 어디로 이사했고 어디까지 내가 다 들었는데 그건 지금 기억이 안 나. 근데 다 상승이 많이 돼서 번 쪽 지역이었나 보네. 번 지역이었어. 결국 재테크로 이렇게 해서 불려 나간 거네요. 그러니까 그분 모습 보면서 참 멋있다, 참 좋겠다,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이나 내가 지금 하는 일로는 답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사실은 내가 어떻게 신경 쓰고 어떻게 재테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사실은 내가 이 영상 맨 처음에 만약에 택시를 25년, 30년 그분이 35년 했었나? 뭐 하여간 몇십 년 해서 송파에 건물 사서 월세 한 4,500 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었어 사실은. 근데 왜 안 하셨어요? 괜찮은데요? 까먹었거든. 지금 생각났어. 내가 그때 얘기 듣고 그걸로 시작해야지 하고 이걸 찍는 중간에 지금 생각났어. 지금 굉장히 괜찮았길래 왜 안 하시지 싶었는데 까먹으셨군요. 근데 내가 맨 처음에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가능하죠.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웠을 거야. 네, 저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려운 일이죠.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그렇게 질문하면 그건 봤구나 생각하면서 있었겠죠. 이렇게 얘기를 너가 했겠지만. 근데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지.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게 이 영상을 보는 본인이 되면 또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 가능하다는 거를 오늘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 질문 있습니까? 가능하다는 거는 누군가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고 그 택시기사님의 경우에도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그 벌이가 있는데 그렇게 잘 된 거 보면 그렇다고 또 뭐 시대가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거겠죠. 모든 시대에는 다 뭐 옛날이 좋아서 안 말하는 세대는 없으니까. 그래도 부동산은 뭐 90년대 뭐 이때가 좋았죠. 지금은 뭐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한 답은 사실 내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거를 예시를 들어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 영상에 대한
막 댓글을 제가 보니까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에 대해 뭐 나쁘게 얘기하니까 결정 모양이 다르고 이걸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니까 결정 모양이 이뻤다. 이게 유사과학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증거 링크까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한 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실제가 아니고 팩트가 아니니까 그걸 믿는 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잘못된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잘못된 걸 믿어서 저한테 도움이 됐거든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되는 거고 내가 뭔가를 염원하고 그거에 대한 방향을 찾아서 가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사실이 아닌 걸 믿었지만 저한테 도움되는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결론적으로는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나한테 손해가 오나? 이걸 안 받아들이면 나한테 손해가 오나? 안 받아들이면 득인가? 받아들이면 득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희망의 증거가 있다. 택시기사를 해서 건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될 수 있다. 가능하구나. 아, 실제로 그런 게 있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도움이 될까요? 그땐 그랬고 저땐 저랬고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고 이게 도움이 될까요? 개인에게 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냐 이거죠. 100% 이쪽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이쪽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핑퐁을 계속한다고 하면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질문을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영상을 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정말 팩트를 안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상황은 그래서 돈 벌었지. 그때 그럼 다 돈 벌었어야죠. 지금은 다 힘들지. 지금 다 못 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뭐 그 사람이 언제 뭐 했고 이런 쪽으로 파고들게 되면 결국에는 나에게 도움되는 건 전혀 없어요. 좋은 거를 좋다고 생각하고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방법을 찾아서 내가 노력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고 방법인 건데 그렇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안 된 이유를 자꾸 찾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굳이 왜 해야 될까 싶어요. 저는. 답이 됐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주도권 얘기하셨잖아요. 그 기자님께서 이제 이 집안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데 이제 얼마 전에 가희 왕이라 볼 수 있지. 그 집에서. 가희가 아니라 사실 아닌가 실질적인. 근데 얼마 전에 저희 그 공동구매 부지 땅 계약할 때 이제 강남구에 이제 논현동에 70대 노 부부가 이제 건물 주셨고 이제 따님이 따라오셨어요. 아버지 귀 안 들리시나요? 네, 그쪽 분.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관리 같은 거 다 하셨고 18년 동안 건물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집 내용을 잘 모르지만 특히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약간 그 권위적이랄까? 국가유공자. 네, 근데 그 권위하고 그 주도권을 다 가지고 계신 느낌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가 될 수 있다면 그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분들의 자녀가 되고 싶어? 주도권이요. 누구나 다 이걸 원할 거란 말이지. 네. 이 옆에 있는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어. 짜증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따르고 있겠지.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냐, 이런 사람이 되냐, 이 사람이 되냐? 당연히 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으니까 더 계속 쭉 영원히 멋있다고 생각했어. 그때 저는 그 계약 상황이 이게 사실 건물주가 지금 건물 파는 상황이잖아요. 그치. 저는 그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 게 어떨까. 뭐 물론 이제 소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강남의 건물주분들이라고 다 막 화려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수수하게 생기신 분 많고 그럼. 실제로 그 두 분 다 그러셨고 뭐 흔히 입는 등산복 입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그분들이 팔고 나온 돈으로 이 남은 여생을 이제 사실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안 주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주지. 네? 당연히 주지. 그래서 그런지 그런 기류가 많이 느껴졌어요. 이 따님이 뭔가 이렇게 수혜가 있겠구나. 그래서 뭔가 옆에서 이렇게 막 챙겨주고 아버지가 기지 않으니까 예, 계산해봐. 그러니까 따님이 막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거 잔금 뭐 맞냐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막 저기 뭐야 그 그분들이 핸드폰 이게 뱅킹 안 되시니까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통장 찍어보셨거든요. 은행 가가지고.
네가 그거를 이제 한 번 봤잖아. 네. 난 많이 봤잖아. 수십 네. 번 넘게 네, 네. 했잖니. 난리나. 여기서 난리라는 거는 어떤 온 난리? 가족 총출동해. 애들이 4명, 5명 돼도 다 와. 다 지방에 있어서 다 와. 다 오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 막 다 막 일사불란해. 아 주도권 가지고 계신 분이 얘기하면 나머지 이제 가족들이 왜냐면 그거 이분의 마음에 따라서 몇 대 몇 대 몇이 나눠지니까. 형제는 아니죠 이게. 예전에 한번 잠금하는데 할아버지 거였고 할머니랑 같이 왔어. 딸이랑 손녀. 지방에서 왔어. 할아버지 의사. 네. 70대 후반, 80대였나 거의. 할머니 멋쟁이. 이 딸도 멋쟁이였고 완전 멋쟁이는 않고 그래도 좀 수수했고 할머니가 좀 멋부리는 그리고 딸, 그 손녀 이렇게 왔어. 네. 할머니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딸이 그러니까 좀 잘 안 들리고 나이가 드시면 참 이해가 좀 느릴 수 있잖아. 네. 딸이 엄청 잘 설명해주고 막 이렇게 됐어. 아, 근데 내가 막 되게 살가운 사이야. 되게. 네. 그래서 내가 계약 끝날 이제 뭐 마무리 될 때쯤 그래서 따님이랑 사이가 좋으시네요. 그랬지. 며느리였어. 아, 그려진다. 응. 그려진다. 며느리랑 그렇게 사이좋기 쉬울 것 같아?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뭐 이렇게 몇 시간씩 하는 거 며느리가 모시고 와서 예를 들어서 놀러 가는데 그거 막 3시간씩 모시고 와가지고 쉬울 것 같아? 살갑게 하기는 좀 힘들. 딸인 줄 알았다니까 내가. 딸인 줄 알았다. 그 그래서 정도로. 따님이랑 사이좋으니라 며느리라고. 그때 모든 걸 이해했죠. 그래서 내가 또 착각을 했구나 지금. 그럼 어쨌든 그 할머니 멋쟁이 할머니분하고 이제 건물주 할아버지분이 두 분 다가 이제 주도권 가지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며느리분이 이게 이제 주도권이나 우리가 선택권, 인생을 삶에 있어서 그런 거에 있어서 뭐 돈은 안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거에서 그런 물질적인 거에서 속물적 뭐 이런 거에서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내가 최근에 온라인에서 본 내용인데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설문을 하더래. 그래서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설문 받은 사람이 돈이요 그랬대. 아니 왜 돈이요? 돈보다 중요한 것도 많은데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하더래. 그래서 지금 설문 그럼 왜 하세요? 띵. 뭐 때문에 하세요? 네. 그게 한 번에 해결이 정리가 되네요. 네, 그게 현실 세상이잖아요. 좋은 일이고 하고 남을 다 돕고 뭐 이런 것도 결국에는 네, 경제적인 부분이 빠지고 하기는 가서 노력봉사 뭐 이런 것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럼 그 다음 얘기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네, 뭔지 아실 거예요. 잘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영상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제가 짧은 건 댓글, 긴 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